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들도 처음에는 평범했다라는 책입니다. 제임스 알투처 지음, 홍석윤 옮김, 아름다운 사람들에서 나온 책입니다.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책은 성공한 사람들 3,000명을 인터뷰하고 깨달은 성공 공식을 모은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진행하는 제임스 알투처 쇼를 통해 토니 로빈스, 일론 머스크, 웨인 다이어, 아리아나 허핑턴 등 세상의 변화를 이끈 사람들과의 인터뷰에서 얻은 성공 지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얻은 통찰뿐 아니라 자신을 재창조하여 성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제대로 된 배움에는 반드시 부가 있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디 블룸은 다른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했는데요. 처음에 그녀는 무엇에 대해 소설을 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그냥 썼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작품을 끝냈을 때 그녀는 8천만 명의 아이들이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아이들의 문제나 친구들의 문제나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그녀가 자신의 혼란스러움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우리가 두려워하도록 혼란스러워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관계, 우리의 친구들과 사랑,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그 안의 모든 아름다움과 재미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줘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신이 먼저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만약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더라도 적어도 어떻게 노력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허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글로 표현하든 무언가를 만들든 사람들과 대화를 하든 어떤 방식이든 괜찮습니다. 결코 안전한 발판 위에 서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웨인 다이어는 깨우침은 전적으로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웨인 다이어가 알려준 13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1.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가도 좋다고 확신할 만한 일을 하라.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출판되자 그 책은 냉전 시대 공산주의 국가였던 동유럽 모든 나라에서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 박사는 프라하로 책을 몰래 들여왔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주장하는 메시지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2. 삶을 멀리 내다보라. 다이어 박사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서 웬만한 사람들은 극복하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험이 우리의 영혼을 형성합니다. 그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한 것에 오히려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3. 사람들에게 다가가라. 그는 책을 차에 가득 싣고 전국의 서점을 다니면서 사람들과 직접 만났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은 소문이 나서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인터넷이 자신을 하룻밤 사이에 성공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미친 듯이 열심히 일하며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 번에 한 명씩 직접 만나보면 됩니다. 소문은 흔히 떨쳐버려야 할 병이 될 수 있지만 사람과 직접 맺은 인연은 평생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받아들인다. 우리가 가진 재능이 부족하다 해도 삶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으면 됩니다. 풍요로운 삶을 꾸리려면 불타는 욕망을 가져야 합니다. 웨이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깜빡이지 않는 내면의 불꽃을 키워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욕망이야말로 우리가 모든 기회를 잡고 마침내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게 해주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5. 항상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한다. 웨이는 인생에서 뭔가 풀리지 않으면 항상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충분히 결단하지 못했거나 충분히 두려움에 대비하지 못했거나 그 일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것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는 결코 자신을 위해 변명하지 않습니다. 일이 잘못된 외부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6. 자신의 마음을 따라가라. 그는 자신의 계획에 저항하거나 강제로 하기보다는 인생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그것이 자신을 이끌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7.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운명이다. 하루에 1%씩 나아지는 것 또는 나빠지는 것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아무 일도 없었어 라고 쉽게 말하며 자신의 삶을 매일 1%씩 소모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 1%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8. 삶의 목적을 찾아라.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우리의 내면을 밝혀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9. 얄팍한 지식은 버리고 경외심을 깨우라. 인생은 선물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인생을 온전히 경험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10. 인생은 후회하는 게 아니다. 는 내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했던 가장 큰 후회는 남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용기가 있었더라면 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결단력, 강인함, 지혜, 용기 등이 요구되는데 이는 하나같이 어려운 것들입니다. 우리가 임종을 맞이할 때에야 비로소 인생에서 자신이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11. 깨우침은 전적으로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배우자와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아이들에게 좀 더 인내심을 갖고 대하는 것, 깨달음의 탐구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일상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12. 깨우침에 이르는 3가지 방법. 고통을 겪는 것, 고통스러웠던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현재에 머무르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을 통해 배웁니다. 저돌적 태도, 수동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13. 내 안에는 비밀 정원이 있다.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100%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대처할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과 행복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의 태도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우리가 왕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재창조해야 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수십억 명의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에는 검색 엔진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손끝에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예술가들, 최고의 사업가들은 몇 년마다 자신을 재창조했습니다. 적어도 5년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노력을 하고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 시도해야 합니다. 내 팟캐스트에 출연한 성공한 예술가, 억만장자, 우주비행사, 운동선수, 작가, 기업가, 발명가들은 한결같이 반복적으로 자신을 재창조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럼 재창조란 무엇일까요? 우선 새로운 수입원을 찾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복을 추구하고요. 재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자유, 관계, 역량, 매일 이 세 가지를 추구해야 합니다. 단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한다면 이 세 가지는 평생 늘어나지 않습니다. 재창조는 매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재창조는 5년마다 한 번 깨어나서 좋아, 오늘이 재창조의 날이야 라고 말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유를 다른 방식으로 정의하는 것인데요. 지금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소득원을 늘려 어느 한 소득원이 우리를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계를 개선하는 것인데요. 더하기, 등식, 빼기의 방정식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멘토를 찾는 것은 더하기입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빼기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도전을 부여하는 친구를 찾는 것은 가감이 아닌 등식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생생한 장면들입니다. 재창조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장면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습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 품고 있는 생각, 소비하는 콘텐츠 등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일상의 습관이 우리의 존재를 반영하고 그 습관의 변화가 우리 존재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나는 이 재창조 기술을 내 삶에 적용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이 기술을 적용하는 것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이 기술을 적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고 있는 수백 명의 최고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재창조했습니다. 그들은 잘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다스리며 그 분노를 타고 더 높고 더 큰 희망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을 구할 것입니다. 그들은 속칭 상위 1%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들도 다 우리와 같은 곳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목표를 이뤘고 결승점 너머까지 도달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내일은 너무 늦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너무 이른 시간입니다. 우리의 재창조는 오늘 시작됩니다. 데이몬드 존은 무일푼의 힘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포브스 500대 부자들의 절반이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음반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내가 무일푼이었다면 아마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잘못된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바람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배가 그렇게 많이 고프지 않았거든요. 나는 샤크탱크에서 무엇을 보고 그 회사에 투자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샤크탱크에 출연하는 작은 개인 회사들에 거의 8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는 그 기업가가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를 봅니다. 그들이 내 돈으로 또 다른 학습 경험만 쌓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내게도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나도 많은 회사에 투자했지만 실패가 훨씬 많았고 성공한 것은 몇 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업가를 정말 좋아한 경우만은 성공했습니다. 나의 모든 실패는 사업가 개인보다 그의 아이디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경우였습니다.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투지, 원기왕성 등과 같은 무일푼의 힘에 공감하지만 그게 무일푼이 되는 것을 미워하는 건 아닐까요? 내가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고 살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빈털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빈곤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마음만은 가난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무일푼의 힘을 매일 생활에 적용합니다. 내가 믿기지 않네요. 그 무일푼의 힘으로 오늘은 무엇을 하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글쎄요. 오늘 나는 내 책을 최대한 저렴하고 강력하게 홍보하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일까요? 그를 내 팟캐스트에 불러낸 건 나였습니다. 토니 로빈스는 허접한 질문을 하면 허접한 답밖에 들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잘하고 있던 직장을 왜 잃었을까 하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허접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으로는 자신의 인생을 더 좋게 만드는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시 내 삶은 쓰라리고 원망스럽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분노는 두려움의 한 형태입니다. 나는 늘 빈털터리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만약 빈털터리가 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의 내 질문은 허접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질문이었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삶이 더 나아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직업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잃어도 감사할 수 있을까 하고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이면에는 어렵지만 배움과 감사의 씨앗이 들어있고 언제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나아지게 만들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세레나 윌리엄스는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행운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셀 수 없이 수많은 시간 동안 매 순간 코트에서 훈련하느라 행운이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요. 우리는 때로 공상을 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얻는 것은 행동뿐입니다. 위대한 역사가 생각만으로 일어난 사례는 없습니다. 오직 행동만이 결과를 낳습니다. 실행하라.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은 꿈뿐이다 라고요. 꿈은 머릿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을 만들고 숙련된 기술을 만들고 탁월함을 만드는 것은 행동입니다. 생각은 우리 삶의 모험을 머릿속에만 가두어 놓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영웅으로 만드는 것은 행동입니다. 내가 매일 1% 좋아지기를 목표로 한다 해도 어떤 것에서든 세계 최고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최고의 나가 될 수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레리 페이지는 미래를 선점하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면 당신은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다. 당신은 분명 아침부터 상기된 상태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요.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누리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 주위 사람들과 좋은 정서적 관계를 쌓는 것, 선택의 자유를 갖는 것. 이 세 가지인데요. 늘 상기된 상태로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행복의 증거입니다. 스스로 재창조하는데 최소한 5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5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년 차,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읽고 이제 막 재창조를 시작한다. 2년 차, 누구와 대화를 해야 하고 연결되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당신은 매일 재창조를 하고 있다. 새롭게 노력한 결과 마침내 우리 삶의 게임판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될 것이다. 3년 차, 돈을 벌기 시작할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은 생계를 이어갈 정도는 아닐지 모른다. 4년 차, 제법 잘 살고 있다. 5년 차, 부자가 된다. 나는 가끔 1년에서 4년 차에서 좌절합니다. 왜 아직도 행운이 나타나지 않는 거지? 라고 말하면서 코코넛을 바닥에 던지는 해괴한 의식을 치르곤 했습니다.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니면 멈추고 새로운 분야를 선택하든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한번 죽으면 다시 재창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3년 차까지는 5천에서 7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든 세계 200에서 300위권에는 충분히 들 것입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상위 200위이면 생계를 유지할 만합니다. 3년 차 이후부터는 돈을 버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4년 차가 되면 회사의 규모가 제법 커져서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만큼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4년 차에서 멈추곤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스스로 선택하고 노력하여 어떤 분야의 최고가 되어 성공한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평범했던 사람들이 성공한 데에는 분명 그들만의 특별한 그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비밀을 밝혀낸 이 책, 그들도 처음에는 평범했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성공하시고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